안녕하십니까.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마침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들을 하루빨리 메워서 100만 구독자 목표 달성에 최단 시간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유튜브 방송 첫 주제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관련한 주제입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우리 최정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진원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최동준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간지나게 하시네요. 오랜만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조심스럽게 다니고 있어요. 예.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네요. 그러게 말해요.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 노조가 창립된 지 20년이 됐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사고가 더 늘어났어요. 거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타워크레인이 건설 현장에서 무슨 장비인지 아마 거의 인식이 없었던. 그때 많이 몰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현장에서 사고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다 보니까 언론 보도를 너무 타다 보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조차도 이제 타워크레인이 뭐다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갖고 정부가 발표한 자료들을 보니까 타워크레인 사고의 75%가 설치 해체 상승 작업할 때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현장에서 뭐 설치 해체 상승 작업이 어떤 겁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일단 타워크레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면서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죠. 네네네. 그러면 타워크레인 높이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예, 이것을 상승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건물이 다 완공이 되면 여기 있는 타워크레인을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해체 작업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설치 해체 그 상승 작업 과정 속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뭐 이유들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작업 수칙에 맞게 작업을 하면 돼요. 안전 수칙에 맞게. 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 그 설치 해체 작업들 상승 작업하는 것들을 뭐 유럽에서 한 그 장면들을 유튜브로 좀 본 적이 있는데 실제 보면 상당히 좀 재밌게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사고 사례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설치 과정 속에서 사고 산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왜 유독 이렇게 한국에서만 좀 그 설치 해체 상승 작업 과정 속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또 하나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도하고 17년도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또 유독 많았어요. 네. 근데 많았습니다. 보니까 당시에 주택 건설이 거의 뭐 사상 최대치를 좀 달리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지었어요. 예, 예. 네. 15년도에 뭐 76만 원, 16년도에 이제 72만 원 뭐 이렇게 좀 짓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집을 많이 짓게 되면 아마 설해체 팀도 상당히 좀 바빴었을 것 같은데 당시 좀 어땠습니까? 당시에 제가 이 도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2017년 이전까지는 설해체 인원이 한 1,300명 약 이렇게 돼 있는데 17년 이후에 이제 급감됩니다. 그래서 650명으로 확 줄어드는데요. 근데 여기 표를 보시면 설해체 인원 숫자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 이것을 보면 설해체 인원이 줄어든과 동시에 사고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한 게 정부가 이렇게 집을 많이 짓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쨌든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하고 인력 확보를 미리미리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할 짓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 없이 그냥 무조건 대책 없이 집만 많이 때려 짓게 되면 그렇죠.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2017년에 설해체 인원들이 부족을 해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높이 작업을 상승 작업을 제때 못했어요. 그래서 막 건설사가 그 순서 기다리려고 몇 달 동안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설치, 해체, 상승 작업을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최소한 해야 되는데 하루에 2탕씩 뛰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어요. 아마도 이제 건설회사에서 엄청 독촉을 했겠네요 분명히. 그렇죠. 타워크레인 작업이 늦어지면 공정이 늦어지니까 하여튼 건설사가 거기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독촉을 많이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사용 중 사고가 25%라고 있는데 그 사용 중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작업을 하다 사고 난 건데요. 네. 제가 기억하기 것이 이게 삼성중공업 사고입니다. 당시에 이 타워 크레인이 골리앗 크레인과 부닥쳐서 사고가 났는데 이때 6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또 강원도 정선에서 한 분이 작업하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33명이 설해체 하다가 죽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에서 6분. 6분이 돌아가셨고 강원도에서 한 분. 그러면 이제 40명. 그러면 거의 뭐 100%가 안전 수칙 안 지키고 그렇죠. 인재죠. 아마. 인제 다 인재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예, 있고. 인재라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냐면 그 타워크레인 같이 그 고공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들은 다양한 안전 장치들이 있지 않나요? 아, 있죠. 대형 장비고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때 안전장비가 철두철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중공업 사고만 봐더라도 이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 부닥칠 수가 없어요. 충돌 방지 장치가 있어서. 네. 근데 이게 부닥쳤다는 것은 충돌 방지 장치를 해제를 한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충돌 방지 안전 장치를 해제한 경우는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삼성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타워크레인 작업하면 현장에 신호수 배치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의무 사항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신호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작업하는데 다들 집중합니다. 안전은 저기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고요. 아니 초유 기록이 이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한국의 초일류 기업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참. 보통 이제 건설 현장에서 뭐 타워크레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네.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선 경찰서에 수사본부가 차려지죠. 그렇죠. 예, 수사본부가 차려집니다. 강력계 형사분들이 오셔서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을 조사를 하십니다. 그 매일 그 도둑놈 잡고 강력 사건을 해결하던 그 수사관들이 경찰관들이 타워크레인 관련해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타워크레인 명칭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모르지 않아요? 부품 이름도 모르셔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 찝 이런 기본 개념조차도 모르다 보니까 타워크레인 구조 자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고 조사를 하는데 원인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게? 결국 뭐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아이가. 네, 맞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요. 이 안전에 대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담당 국토부 공무원들조차도 타워크레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을 담당 공무원에 가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분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책을 만드는 시점이 되면 또 바뀌어져요. 예. 사람이 바뀌는 거죠. 1년이 지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은 맨날 산으로 가고 현실과 거리가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들이 뭐 1년 있으면 어쨌든 뺑뺑이 돌아서 계속 어쨌든 고질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구조 속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고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책보다는 책임을 어떻게 전가시키느냐 여기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좀 안타까운 분들을 보면 사고 나면 뉴스에 관계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국내에는 타워크레인 학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근데 사고 조사는 이제 막 각 경찰서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사고의 원인이 뭐다 해서 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와서 2015년도 17년도 보면 사고가 나면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 이 사고의 원인은 노크레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에서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 어디 가서 타워크레인을 배워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 머릿속에서는 아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타워크레인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공무원들은 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정부 정책의 다 타워크레인의 모든 사고의 원인은 정부 스스로도 밝혔듯이 인재다. 설해체 인력이 모자르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또 주택 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갖고 복합적으로 사람도 없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충돌 장치
충돌 방지 장치를 해제하고 해서 네. 매뉴얼을 안 지켜서 했는데 거기에 맞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정부가 왜 20년 연식 제한을 갑작스럽게 들고 나왔을까? 예? 그 의문을 다음 시간에 어쨌든 저희가 하나하나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의문을 하나하나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하여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네.